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해서 잠깐 나누고 지도를 나눈 이지혜라고 합니다. 차트 좀 띄워주세요. 네, 시간이 짧아서 제가 그냥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이게 요독 수용소 전문입니다. 아마 수용소에 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용소에 대해서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독 수용소의 전문이고 네모처럼 이제 보이는 곳이 고위원들이 사는 집입니다. 이제 정치범 수용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고 이런 마을처럼 되어 있고 이제 그곳에서 다 이제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이제 사는 곳입니다. 넘겨주시면 이게 마을 모습입니다. 탈북자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14호 개천 수용소의 마을 모습을 저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네, 이거는 이제 수용소 수감자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 문이 보이시죠? 그 문 하나가 이제 한 가족이 사는데 이제 들어가면 되게 굉장히 허술해요. 집 자체도 허술하고 이제 들어가면 밖의 땅이랑 그 집 안의 땅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칸막이처럼만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바닥에서 사실 생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범은 정말 이제 북한 사회에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이제 그 보위원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동물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좋은 곳에서 살지 못합니다. 어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러 보위원들이 이제 습지대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너희들은 저기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저 같은 그림이네요.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북한 내에서도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이 있고 정치범만 수감하는 곳이 바로 이제 정치범 수용소인데 이 정치범 수용소의 악질적인 이 세 가지 특징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종신형입니다.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나왔다고 하신 분들은 탈출한 것이 아니라 이제 풀어준 사람들이긴 한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강제 노동입니다. 이 1년 365일, 우리는 요즘에 주 5일제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정말 1년 365일 매일같이 12시간 이상씩 일합니다. 말이 12시간이지 그냥 그 주어진 그 노동량이 있습니다. 할당량이 있는데 그 할당량을 채울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 노동도 굉장히 고됩니다. 농장 일도 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건설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집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막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주로 산골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탄광일도 많이 하고 굉장히 고된 일을 정말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만큼의 식량만 가지고 이제 굉장히 심한 노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를 많이 들긴 하는데 여름에는 풀베기를 많이 시킵니다.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한 사람당 그 하루에 풀을 베야 하는 양이 200kg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몸무게와 비교할 때 엄청나게 큰 양의 그 노동량을 채워야 합니다. 그 노동량을 항상 5시나 6시 되면 체크합니다. 100kg밖에 베지 못했다. 그럼 그날 저녁은 100g밖에 안 줍니다. 만약에 그 할당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했다. 그럼 그날 저녁은 주지 않습니다. 수용소 수감자들이 그 저녁을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나쁜 특징이, 가장 악질적인 특징이 연좌제입니다. 정치범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정치범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들, 딸, 심지어 손자, 손녀까지 가둡니다. 강철한 씨 같은 경우는 9살 때 수용소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관리소에는 이제 마을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집단 공동체이기 때문에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10가지가 있는데 이 규칙을 수감자들이 항상 외웁니다. 항상 외우고 이것을 어겼을 시에는 그날 밤에 이제 그 어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누고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제 돌아보듯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항상 감시합니다. 서로. 그리고 8번에 보시면 남녀 간의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체 접촉을 할 시에는 이제 즉시 총살합니다. 이렇게 엄격한 규칙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강제노동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그냥 그림을 보면서 제가 수용소의 수감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쥐를 잡아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뱀도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주어진 그 식량은 옥수수 죽 200g입니다. 이제 수용소에서 나오신 분들 얘기로는 200g의 양이 그렇게 작은 양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삼시세끼를 다 다르게 먹잖아요. 그죠? 근데 옥수수 죽만 먹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허기지고 배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냥 쥐, 뱀 이런 거 잡아먹고 그냥 간단한 풀이 막 뜯어먹게 돼요.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제가 같이 제가 섬겼던 그 정치범 수용소 최고부의 대표 김태진 대표님도 이제 수용소에서 나오신 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대표님도 그럼 수용소에 있을 때 뱀이 많이 개구리도 많이 온다 그러거든요. 개구리 뱀 많이 잡아 먹으셨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없어서 못 먹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 잡아 먹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건 이제 풀 뜯어 먹는 건데 풀을 뜯어 먹다가 걸려서 저렇게 맞습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그 안에는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돼지의 먹이도 저렇게 막 먹습니다. 저렇게 먹다가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막 맞거나 죽방에 가두거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자를 나눠주기도 하는데 씨앗을 이제 뿌려서 이제 키우라고 종자를 나눠주면 수감자들이 그 종자를 막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자꾸 그걸 먹으니까 보위원들이 똥을 발라서 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공개 처형을 하는 장면입니다. 수감자들 말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두 번씩은 꼭 공개 처형을 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물론 저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거기 사는 수감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공개 처형을 한다고 합니다. 저 처음에 이제 공개 처형해서 이제 끌고 나오면 수감자들을 다 불러서 수감자들에게 먼저 저렇게 돌을 던지라고 합니다. 여기가 먼저 던져라 돌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총살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무섭다 그래요. 사람 죽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주를 한다거나 뭔가 이제 수용소 규칙을 어기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공개 처형을 본 수감자의 증언입니다. 당시 실종되었던 수감자는 너무 배가 고파 옥수수 밭에 몰래 숨어 옥수수를 훔쳐먹고 있었다. 그때 나왔으면 몇 대 맞고 처벌받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 처벌받는 게 두려워 계속 숨어 있었던 게 화근이었다. 수용소에 비상이 걸려 수색이 시작되자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그 수감자는 도주를 시도했다. 그러나 철조망 근처도 가지 못하고 수용소 내 산을 빙빙 돌다가 붙잡히고 말았다. 그 수감자는 바로 공개 처형당했다. 입에 재갈이 물려진 채 끌려 나온 그는 머리, 가슴, 배에 3발씩 모두 9발의 총알을 맞고 죽었다. 시신은 거적대기에 쌓여서 어디론가 실려갔다. 단지 배가 고파 벌어진 일의 대가가 죽음뿐인 참혹한 그곳이 내가 견뎌내야 했던 요독 수용소이다. 수용소가 다 깊은 산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해도 정말로 그냥 그 산만 뱅뱅 돌다가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소 밖에는 다 전기 울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탈출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접근을 한다는 것도 이제 불가능한 곳이 바로 수용소입니다. 북한 내 전기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데 수용소 수감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수용소에 있을 때 한 번도 정전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북한 정권도 수용소를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녀가 신체 접촉을 하면 총살입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임신을 해서 우연히 그냥 배를 가르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면 여자 그 정치범은 대부분 남자라고 해요. 진짜 뭐 만약에 뭐 한 200~300명의 남자 수감자가 있으면 여자는 한 20~30명,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로 이제 여자들은 굉장히 작은데 이분은 이제 여자분의 증언입니다. 요독에서 여자라고 편의를 봐주는 일은 결코 없다. 한 칸은 8명, 다른 칸은 22명이 잤다. 내가 요독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던 것이라곤 몸에 걸친 담보옷이 전부였기 때문에 생리대가 없어 옷을 사각으로 찢어 계속 사용했다. 생리대를 구할 수 없어 천을 빨아 내 가슴 안에 넣어 말려서 다시 사용하곤 했다. 생리 중이라도 할당량을 반드시 채워야 했다. 영양 상태도 안 좋고 몸이 힘들다 보니 2년간 생리가 끊어지기도 했다. 넘겨주시면 지금 이제 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현재도 사실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북한 사람들만 겪어야 될 일, 북한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내 친구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내 친척이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수용소의 위치고 다시 좀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제가 이제 오해원, 오규원 스토리를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두 자매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독일에 유학 간 아버지와 파독 간호사로 간 이제 어머니가 만나서 독일에서 이 자매가 태어났고 이제 아버지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이 가족들이 다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다시 간첩으로 북한이 독일로 파견을 했는데 이때 아버지가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지만 결국 이제 이 남은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수용소에 끌려간 이 오혜원, 오규원 자매가 당시 만 9살, 만 11살이었습니다. 그때가 1990년도, 91년도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 지금 거의 10여 년이 흘러서 이 친구들이 거의 36, 37, 이 정도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은 어떤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라도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실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저도 사실 뭐 빠뜨릴 때도 있지만 거의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 두 자매를 위해서. 왜냐하면 안네 프랑크는 죽었지만 그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우리가 절대 이 유대인 학살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치가 한 이 만행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 두 자매는 사실 아직 살아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작년에 이 두 자매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고 또 수용소에 있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이 두 자매가 정말 나와서 역사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넘겨주시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자매가 정말 살아남아서 역사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의 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고
정말 그 마음으로 같이 이 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수용소에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야, 너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형은 물이 차갑고 뜨거운 걸 누가 가르쳐줘야 알아? 다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니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분이 막 전도도 하고 그랬대요. 그 수용소 안에서.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발각돼서 어디론가 끌려갔고 그 이론 보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 주시고 이 수용소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에서 가장 행복하게 예수님 옆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수용소 한 곳 한 곳 이름 불러주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고통을 끝내주시고 하나님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수용소 문들이 열리고 그 철조망들이 해체되고 그 갇힌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